회사에서 정말 야심차게 세운 전략. 근데 왜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먹힐까요? 많은 리더분들이 이 전략과 실행 사이에 골치 아픈 단절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그 멋진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지 말이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경기 전에 감독이 완벽하게 짜놓은 전술판 같죠? 근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걸 그대로 실행해내지 못하면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낙서에 불과합니다. 조직의 전략도 똑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우리 팀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계획도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라는 거죠. 이 비유가 이 문제의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이기고 지는 건요,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니라 바통을 주고받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잖아요. 한 사람이 바통을 놓고 다른 사람이 그걸 잡는 그 짧은 순간, 두 주자는 서로를 완벽하게 믿어야만 해요. 전략이 실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바통 터치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문제가 뭔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 어디서 자꾸 실패하는지 분석해 본 다음에 리더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이드랑 사실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략, 실행의 간극. 아마 많은 리더분들이 이미 그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어느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변화를 시도하는 많은 조직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들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잘 다니던 직원들이 그만두고 분명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 떨어져요. 전략 짜는 사람들은 아니 왜 실행을 못해? 하고 답답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하면서 지쳐가죠. 회의를 맨날 하는데 대화는 계속 겉도는 느낌.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이게 소통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의 양이 아니라 의미가 어긋나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전략가가 큰 방향성을 이야기하면 실행가는 그걸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기적인 우선순위가 단기적인 실행 과제로 오해되는 거죠. 분명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바통 터치는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왜 실패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조직에서 진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예측 가능한 3가지 실패 지점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과연 어디에 해당될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죠. 실패는 주로 이 3가지 영역에서 터집니다. 첫째가 속도의 문제, 둘째가 레인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이 코치의 문제예요.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면서 우리 조직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는 바로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신임 CEO가 정말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직이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CEO 눈에는 이 느린 진행이 꼭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팀원들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속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번아웃이 오고 좋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명확해요. 전략의 속도랑 실행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출발선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레인의 문제입니다. 대규모 브랜드 리니어를 하던 한 팀의 실제 사례인데요. 프로젝트에 전문 디자이너가 꼭 필요했는데 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쩔 수 없이 디자인 업무까지 떠맡게 된 거죠. 결과요? 당연히 프로젝트는 늦어지고 결과물 퀄리티는 떨어지고 그 PM은 정작 자기가 제일 잘하는 프로젝트 관리 업무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각 선수에게 딱 맞는 레인을 정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코치의 문제입니다.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팀장급들은 전략을 잘 해석해서 팀을 이끄는 코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치가 전략의 큰 그림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디렉터가 있었는데 전략적 우선순위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위임해야 할지, 어떤 일은 멈춰야 할지 판단을 못한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다가 스스로 병목 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리자가 전략을 혼이 꿰뚫어보지 못하면 그들은 팀을 이끄는 코치가 아니라 그냥 일을 직접 처리하는 또 한 명의 선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 말하자면 리더를 위한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 도구 상자를 본격적으로 열어보기 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조직의 이상적인 모습을 딱 하나의 숫자로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80대 20입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진짜 건강한 조직은요, 20%의 소수 그룹이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 80%의 대규모 그룹이 그걸 실행하는 구조를 가져요. 이 균형이 깨지면 전략만 너무 앞서가거나 아니면 전략 없이 실행만 하다가 표류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직은 이 비율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럼 아까 진단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보죠. 먼저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더가 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일이 보통 어디서 제일 많이 막혀요? 팀장님 결제 없이 우리끼리 결정해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우리 미션이랑 안 맞아서 그만둬도 되는 일은 없나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속에 속도를 조절할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의 문제입니다. 모든 팀원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게 하려면 성공이 뭔지부터 다 같이 합의해야 해요.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핵심 용어나 목표에 대해서 다들 제각각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요. 에이, 당연히 알겠지! 라고 가정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명확하게 정의를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회의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냥 각자 뭐 했는지 보고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진짜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인가? 전략이 바뀔 때 중간 관리자들이 팀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투명하고 빠르게 공유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관리자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단이랑 해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야말로 전략과 실행이라는 두 주자를 잇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연결고리인 거죠. 이 표를 보면 신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뢰가 높은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공유하고 모르는 건 질문해서 해결하고 걱정되는 점을 이야기하면 그걸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받아들여요. 반면에 신뢰가 낮은 환경에서는요, 문제를 숨기고 질문하는 대신 혼자 추측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저항이나 불만으로 치부해버리죠. 여러분의 조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신뢰는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리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해요. 팀원들한테 이 일을 왜 하는지 충분히 공유하고 어떤 의견이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나쁜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 줄 수 있는 문화, 그게 바로 진짜 신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리더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할 때 그 침묵이 정말 모두가 동의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혹시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침묵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전략과 실행의 간극을 메우는 진정한 첫걸음이 시작될 겁니다.